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처음으로 영화를 만들려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영화를 전공하고 필름을 다루거나 비디오 캠코더가 있어야 영화를 촬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멋진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은 극장용 영화의 화질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편집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유튜브, SNS를 통해 자신의 영화를 상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기생충이 칸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같은 것들을 수상하면서 영화 연출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영화를 만드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발을 떼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수업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어떤 작업이든 과정을 익히고 순서대로 진행하고 매 순간 집중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모델 조립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1번부터 순서대로 조립하다 보면 결국 완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작 단계를 거치고 그렇게 순서를 기억하고 그때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물론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요. 약간의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 제작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극영화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제작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창작이라는 부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출자는 영화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극영화 프로덕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세 단계의 프로덕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말합니다. 프리 프로덕션은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프로덕션은 본 단계인 촬영,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은 편집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스태프의 역할이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연출자들은 이 단계가 각각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완성도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지도 않고요. 영화를 만들다 보면 피곤한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각 단계의 영역을 잘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뭐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프로덕션의 3단계를 말하니까 매우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작업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요. 실제로 일을 하고요. 마무리와 정리를 합니다. 그게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이에요.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프로덕션, 그러니까 촬영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전과 그 이후의 시간들은 우리가 좀처럼 이렇게 꽉 나눠서 보기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마무리하고 있는지 잘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촬영 단계를, 프로덕션 단계를 가운데 두고 그 전과 그 이후로 나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프로덕션에서는 촬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개발한다든가 콘티를 작성한다든가 스태프를 모은다든가 또 제작비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 기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를 캐스팅해야 되고요. 배우를 캐스팅했으면 배우들과 회의도 해야 되고 배우들과 리딩이라든가 리허설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지 장소 같은 데도 알아봐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의상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상을 준비한다든가 혹은 의상을 만든다든가 소품, 세트, 미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SF 영화를 찍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주선도 있어야 되고 우주복도 있어야 되고 혹은 우주에서 만나는 괴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촬영 때 그걸 준비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로덕션 기간에 미리미리 그런 스태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연출자의 뜻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프리프로덕션 기간을 충실히 했을 때 촬영 때 가서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촬영이 들어가면 프리프로덕션 기간이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리 단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프리 단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면 또 중간에 지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은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에 시작해서 몇 월 며칠 날 촬영을 해야겠다라고 정해지는 기간까지 쉼 없이 달려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일들을 여기서 다 준비해서 충실하게 영화를 생각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리프로덕션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대망의 촬영 날이 되었어요. 그러면 프로덕션 기간에는 촬영을 하면 됩니다. 이때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붙어서 역량을 총 집결하는 시간입니다. 제작부는 제작부의 일을 하고요. 감독은 연출부들과 함께 열심히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촬영, 조명, 동시녹음, 의상, 소품, 미술, 그리고 분장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촬영을 하면 됩니다. 보통 하루 촬영을 하면 1회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열흘 촬영을 하면 10회차라고 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 기간이 다 소모될 때까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또는 까먹은 게 없는지 혹은 놓친 게 없는지 판단해서 촬영을 해야 되고요. 이게 나중에 보충 촬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보충 촬영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추가 촬영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촬영을 완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덕션은요, 이렇게 촬영한 것들을 가지고 편집을 합니다. 편집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도 선곡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작곡해서 집어넣는다든가 타이틀 같은 걸 멋있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타이틀을 맡긴다든가 혹시 CG가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그래픽 디자이너, CG 하시는 분들한테 CG를 맡긴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중요한 게 DI인데요. DI는 색깔을 보정해서 색깔을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색감을 만들어내는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요즘엔 디지털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DI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색깔을 잘 만들 것인지 연출자가 본인의 색감에 대한 아이디어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크레딧은 도움 주신 분들이라든가 도움 주신 곳, 그 다음에 촬영 장소, 스태프, 배우 이런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야 되는데요. 연출자 본인이 아니면 스텝을 통해서 세세하게 그런 장소나 인물들을 기록합니다. 기록해서 꼭 반영해 주세요.
나는 이 영화에 도움을 줬는데 나중에 영화를 봤는데 내 이름이 도움 주신 분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많이 서운하거든요. 혹은 내가 그렇게 도와준 거 없고 뭐 한두 마디 조언을 해줬다든가 어디 가보면 뭐가 있다고 알려줬을 뿐인데 도움 주신 분의 이름이 올라가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내가 뭔가 한 것 같거든요. 자막에 이름 한자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보통은 무신경해서 혹은 까먹어서 얼떨결에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거나 도움을 얻기 때문에 이럴 때 보은한다라는 기분으로 그리고 실제로 고맙기 때문에 도움 주신 분이나 도움 주신 곳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반 작업 때는 편집부터 음악 혹은 DI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의 각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프로덕션, 그러니까 촬영을 가운데 두고 앞과 뒤를 구분해서 준비를 하는구나, 촬영을 하는구나, 정리해서 편집해서 끝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데뷔작을 만드시지만 한 번만 촬영을 해보신다면 나는 프리프로덕션이 좀 약한 것 같아. 나는 촬영 때 조금 조급한 것 같아. 나 너무 포스트 프로덕션을 급하게 끝낸 것 같아. 라는 식의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그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요런 단계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잘 개념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스태프의 역할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프로덕션의 3단계를 설명하면서 각 단계마다 스태프들이 이런저런 일을 한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작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잘 촬영될 수 있도록,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돈 관리를 하는 거죠. 혹은 돈을 어디서 구해오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거죠. 자기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투자받은 돈 혹은 어디서 지원받은 그런 예산을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 하다못해 촬영하다가 밥 시간이 됐을 때 어떤 식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들. 중간에 피곤하다면 음료수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까지요. 이렇게 촬영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 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하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얘들아 조용히 해주겠니? 혹은 사탕을 준다든가 멀리 데려가가지고 놀아준다든가 해서 촬영에 방해되는 일들을 제거하는 일, 이런 것들도 제작부의 일입니다. 제작부의 수장은 제작부의 팀장일까요? 제작부의 헤드급 스텝은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시는 것이 프로듀서는 방송에서는 프로듀서를 PD라고 하잖아요. 영화에서도 PD라고 하는데 방송에서 PD는 연출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라든가 삼시세끼의 나영석 PD라든가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PD가 연출인데 영화에서는 연출자를 PD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PD는 제작 전반을 잘 굴러댈 수 있게 관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이 제작부의 헤드급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서 밑에는 제작부들이 있는데요. 이 제작부들은 특징이 성격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되고 마당발이어야 되고 이런 점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업영화 현장에서도 제작부를 뽑을 때는 운전면허가 있냐, 대인관계가 원만하냐,
활동성이 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영화과 나온 사람들을 제작부로 안 뽑아도 돼요. 제작부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항상 사람들하고 잘 대하고 이렇게 인맥도 넓고 이런 분들이 하면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출부가 있는데요. 연출부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독님, 영화 감독님이 헤드급 스텝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 혹은 연출자겠죠. 그 다음에 조연출 혹은 조감독이겠죠. 그 다음에 연출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 영화의 미학적인 측면 혹은 이 영화가 원래 어떤 형태를 띠려고 했는가, 감독님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회의하고 이끌어가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출부들은 감독님을 보좌하면서 감독님이 영화를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으신다면 자기의 어떤 친구이자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연출부들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연출부가 자기랑 같이 한 몸처럼 돼서 영화를 만드는데 이렇게 같이 투입되고 또 회의하고 또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감독 입장에서는 연출부랑 가장 친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촬영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촬영부서는 뭐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촬영감독이 헤드급 스텝이고요. 그 밑에 촬영부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과 협의해서 카메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화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촬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촬영부들은 촬영 감독님이 이런 시각적인 화면을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 옆에서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촬영부들이 열심히 경험을 쌓으면 나중에 다시 본인이 촬영 감독이 되거든요. 촬영 감독님 밑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조명부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조명 감독님이 조명부들과 함께 조명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조명은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촬영과 조명은 거의 한 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명부와 촬영부, 조명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은 서로 의견을 잘 구현을 해서 조명을 이렇게 쳤으면 좋겠다, 여기를 이렇게 밝기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어둡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서로 도와가고 의견을 내면서 화면을 같이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부는 힘이 세야 돼요. 그렇다고 뭐 힘이 약한 사람은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명기가 되게 무겁습니다. 무겁고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뜨겁기 때문에 목장갑도 늘 껴야 되고 이렇게 힘들고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가 친 조명이 화면에서 이렇게 구현된다라는 것을 보는 희열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부서가 있습니다. 녹음부서는 사운드를 녹음하는 부서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는 동시녹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동시녹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털 같은 게 달려있는 마이크 같은 걸 들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있죠? 그겁니다. 주로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대사를 친다라고 하는데 대사를 칠 때 그 위에서 그 대사를 잘 수음한다라고 하는데요. 잘 녹음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동시 녹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녹음부에는 헤드급 스텝은 동시 녹음 기사, 그 다음에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은 분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맨과 동시 녹음 기사가 같이 잘 협업을 해가지고 마이크를 잘 지향하기도 하고 녹음을 잘 맞추기도 하고 해서 양질의 대사의 그 사운드를 녹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 녹음은 또 촬영하는 팀과
조명하는 팀 사이에서 마이크를 또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출부, 촬영부, 조명부 이런 분들과 잘 이야기해서 촬영 현장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스텝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디에 마이크를 집어넣으면 화면에 드러나지 않을까, 혹은 조명에 그림자가 비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도 사운드를 또 잘 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 부서도 있습니다. 미술은 이제 미술이라든가 소품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미술 감독들이 미술부 친구들과 함께 이런 세트, 만약에 세트가 있다면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혹은 여기에 이런 미술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색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디서 뭘 가져와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민해서 현장에서 촬영할 때 이런 미술 혹은 소품, 세트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촬영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상 부서도 있습니다. 보통 의상팀장 혹은 의상감독님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의상부에서는 그때그때 배우의 캐릭터에 맞는 의상을 준비해서 연출자와 함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제공해야 됩니다. 촬영 현장에서는 장소도 많이 바뀌고 순서대로 촬영이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 입었던 의상을 다른 때 또 입어야 된다라면 그 장면에 맞는 의상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상도 보관 잘해야 되고요. 또 색깔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찍는데 요즘 의상을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혹은 중세시대 혹은 조선시대 영화를 찍고 있는데 청바지를 가져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준비해서 촬영 때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편집부서가 있습니다. 아까 편집부 얘기 말씀드렸죠. 편집부서는 편집감독님이 있고 작품이 큰 경우에는 편집 보조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감독은 촬영된 소스를 가지고 원래 시나리오와 콘티에 맞춰서 잘 연결하고 배열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편집 감독이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편집 감독이 편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뭘 빼버리거나 실수로 누락을 하면 영화를 열심히 찍었는데 연기도 다 했는데 화면에는 안 보여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편집 감독님이 연출자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편집 감독이 빼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물론 싸우면 안 되겠지만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편집자가 연출하신 분한테 이건 요로 해서 되게 비싸게 혹은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되게 감독님이 아끼는 장면이지만 빼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빠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김지훈 감독님이 만들었던 단편이 하나 있었어요. 메모리즈라는 단편이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3라고 하는 한국 공포 영화랄까요? 약간 그런 영화들을 3편을 모은 옴니버스 영화 중에 한 편이었을 겁니다. 그때 김혜수 배우님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실제로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는데 그때 편집을 하신 분이 정윤철 감독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최근에 대립군이라는 영화 찍었고 원래 마라톤 이런 영화 찍은 감독님으로 유명한데 그 메모리즈라는 작품에서는 편집을 맡았었어요. 그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김지훈 감독님이 되게 아끼는 장면이 있었대요. 어떤 장면이냐면 김혜수 씨의 얼굴 모형을 정확하게 따서 그 모형인 얼굴이, 그러니까 머리가 폭파하는 장면이었대요. 어우, 실제로 봤으면 되게 그로데스크 하면서도 희한했을 것 같은 장면이죠.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돼서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억에서 2억 정도의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촬영을 했는데 편집 때 정유철 감독님이 뺐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왜 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편집자가 요러요러하고 요러요러하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이게 들어가면 전체적인 영화의 흐름이 확 깨진다. 그래서 이걸 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동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편집자가 필요에 따라서는 연출 씨한테 과감하게 조언을 해야 되죠. 혹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마지막 최종 보스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집자를 거쳐야 결국엔 작품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믹싱 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녹음 부서가 있었잖아요. 동시 녹음을 했던 팀. 그러면 동시 녹음을 했던 팀이 가진 소스가 있을 겁니다. 사운드 소스. 이거를 믹싱 부서에서는 다시 깨끗하게 음질을 바꾼다든가 효과음을 넣는다든가 만약에 대사가 녹음이 제대로 안 됐으면 후시 녹음이다라고 하는데요. ADR 혹은 후시 녹음이라고 하는데 스튜디오로 불러서 다시 싱크를 맞춰서 녹음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믹싱 부서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촬영 때 촬영했던 그런 사운드를 마지막으로 다듬어 가지고 정교하게 맞추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방송이나 혹은 영화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사운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G라든가 DI를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촬영에 필요한, 그러니까 화면에 필요한 어떤 CG 혹은 색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게 많은 부서가 있죠. 여기에서 더 얘기 안 한 부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런 작업에서는 요만큼도 사실은 되게 많죠. 아마 요거보다는 더 적은 스태프들이 참여할 텐데요. 이런 스태프들이 각각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